반복되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단의 역사와 특징을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예배 회복이 요구되는 이때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를 먼저 회복시키기 위한 어머니 교육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16기 위촉과 다번역 성경찬송 앱 서포터즈 1기 교육 및 간담회가 구티비 본사에서 개최됐습니다.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의 개최를 앞두고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제14대 대표회장에 양기성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사회적 무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역사를 이해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교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열고 이단의 역사를 정리했는데요. 이단들의 공통점과 피해자들의 반복해서 빠지게 되는 이유도 분석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40여 년의 한국교회 역사. 그간 출몰한 이단만 약 130여 개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뿌리를 파악해야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30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60여 명의 이단 사역 관계자들과 함께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총회 이단 전문 상담사 한강수 목사는 한국교회에 등장한 이단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특징들을 짚었습니다. 이단들의 교리는 기존 교리들을 무조건 부인을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이 중심 진리를 건드려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기는 타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동생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내 부하입니다. 초기 이단 중 1917년에 등장한 정도교는 교주 이순화가 교회를 다니다 기도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며 자신을 따르는 400여 명을 데리고 만든 단체입니다. 이 교주는 자신을 주님으로 부르게 하는 등 스스로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자칭 재림주들의 효시로 꼽히는 이단은 김성도의 세주파입니다. 교주인 김성도는 기도 중 육신을 쓴 인간인 재림주, 세주님이 나타났다는 내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는데 이후 안상홍 증인회, 즉 이단 하나님의 교회와 JMS에서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강수 목사는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부인인 한학자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김성도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목사는 이어 반복되는 형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다시 이단에 빠지는 이유로 한국인의 정서적인 부분을 꼽으면서 지속적인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단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회에서 자주 가르쳐주고 그들이 교리를 성경적으로 반박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목회자님들이 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서 깊은 곳에 뿌리 잡은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 누가 계시받았다, 뭐 은사가 있다, 몰래 다 가요. 이 신비주의적인 경향이요 굉장히 있어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세부 분석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성남 목사는 해외 교세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전국 각지에 기성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등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이단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주 바꾼다는 겁니다. 안상홍의 추종자가 된 후에 이혼을 하고 전도사가 됩니다. 정명석의 그 본인이 이제 당하면 그 다음에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납을 하면 이제 직분이 올라갑니다. 한강수 목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단 내 교도 수는 최소 220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이단에서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신흥 종교로 발전할 위험성도 제기됐습니다. 직통 계시와 신비 체험과 같은 이단들의 특징을 조심하고 정통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 자리가 무너진 한국교회.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이나 자녀와의 갈등도 작은 교회라 불리는 가정마저 위협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한 교회에선 성경적 어머니 역할을 제시해 신앙과 예배, 나아가 교회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 공동체인 가정마저 흔들리면서 개인의 신앙 또한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마더와이즈란 교육을 통해 가정 내 어머니의 성경적 역할을 제시해 신앙과 예배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어머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며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머님들이, 여성들이 가정에서 자신이 먼저 회복이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하고. 이 교회는 2016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매년 지혜와 자유, 회복을 주제로 3차례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교육 대상은 가정을 이룬 지 오래된 여성부터 갓 결혼한 젊은 여성까지 다양합니다. 마더와이즈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양선옥 권사는 어머니란 이름으로 모인 교육생들이 여성으로 가질 수 있는 어려움들을 이곳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며 또 이제 남편들과의 회복도, 특히 젊은 엄마들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기를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가정, 또 남편과의 갈등이 있는 그러한 젊은 부부들한테 굉장히 마더와이즈가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마더와이즈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닌 성경적 여성성이란 고귀한 사명을 갖고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을 위해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석자들의 삶의 변화와 간증거리도 많습니다.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느낀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을 했더라면 그 사랑을 제가 자녀한테 훨씬 더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고요. 지금은 제가 충분히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제 만족을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도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신랑도 너무 바쁘고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되게 마음도 힘들고 이 답답함을 누구한테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도 없어서 도대체 내 이 답답한 마음은 누구랑 얘기하지?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이 마더와이즈 묵상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 점점 채워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내 마음이 가득해지는 느낌? 한국교회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와 가정, 나아가 교회와 국가를 살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 이혼과 가정불화, 개인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 속 지혜로운 성경적 여성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일어나는 선한 소식들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16기 위촉식과 다번역 성경찬송 앱 서포터즈 1기 교육 및 간담회가 구티비 본사에서 개최됐습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서포터즈와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지원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였는데요. 김효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다번역 성경찬송 앱 서포터즈 1기 교육 및 간담회와 글로벌 선교방송단 16기 위촉식이 30일 구티비 본사에서 개최됐습니다. 구티비가 제작 보급하는 다번역 성경찬송 앱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12년 5월에 첫 선을 보인 이래 이름처럼 다양한 번역본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왔습니다. 구티비는 무료 모바일 성경 보급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앱 보급 및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해줄 서포터즈 1기를 대대적으로 모집했고 총 1,000명이 지원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서포터즈 교육 간담회는 100명이 최종 선정돼 40여 명이 참석했고 유튜브 생중계로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참석한 서포터즈들은 유튜브를 통해 앱 사용 방법 등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받으며 열정을 보였습니다. 교육 및 간담회는 회사 소개와 함께 이인선 보도제작본부장의 축사, 뉴미디어 디지털국 박정훈 국장의 앱 교육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서포터즈 1기로 위촉된 김진아 씨는 앞으로 서포터즈로서 기독교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어서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곳곳에서 일어나는 선한 소식들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16기 위촉식이 이어졌습니다. 감사 예배엔 예능교회 심성수 목사가 강단에 나섰습니다. 심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미디어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서포터즈와 글방단 기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위촉식에서 김명전 대표이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며 감사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목적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용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더 좋은 모바일 성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사역하는 유성관 선교사는 앞으로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로서 캄보디아의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지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 한인들이 하는 교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토요일날 저희가 한글 학교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마다. 일단 한국보단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들 또 거기에 다문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제가 지원을 했는데 글방단 선교기자로 임명된 이들은 앞으로 굿TV 뉴스와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 주간지면 신문 위클리 굿뉴스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의 복음의 소식들을 전합니다. 이번 16기 위촉으로 전 세계 2만 8천 명이 넘는 선교기자가 교계의 선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2023 한국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둔 예배준비위원회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형훈 대회장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연합예배로 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합예배에는 72개 교단이 동참하고 전국 17개 광역시에서 같은 주제로 예배를 진행한다며 침체된 한국교회와 사회의 희망을 전달하는 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9일 영락교회에서 개최되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생명,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장종현 예장백석총회장이 예배 설교를 맡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4월 4일에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새벽 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존 웨슬리 신앙을 계승한 6개 교단 지도자들의 연합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들의 협의회가 제14대 대표회장에 창립 발기인인 양기성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외협은 31일 대표회장 이취임식 기념예배와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취임사를 전한 양기성 신임 대표회장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무너진 교회와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뜨거운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데 진력하겠다며 성령과 이웃과 함께라는 초대교회 신앙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는 오는 5월 17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른교회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다니엘 선교 리더십 훈련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오른교회는 30일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설립된 이번 훈련센터는 약 1,200평 규모로 훈련생 90명이 지낼 수 있는 숙소와 예배실, 또 강의실과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른교회는 지난해 7월 우간다 성공회와 다니엘 우간다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아프리카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교육 체계 및 리더십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효한 선교사 사진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행적이 담긴 지역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잡히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는 부조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의 죄 없음을 상징하는 손 씻는 장면의 벽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리에 놓은 조각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다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모습의 조각 형상들이 새겨진 모습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이 열립니다.
정부는 내달 21일부터 완전히 개방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분단 현장과 자연환경을 직접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화와 김포, 고양, 파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의 11개 테마 코스가 열립니다. 길 대부분은 참여자의 안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가비는 지역 특산품으로 바꿔서 제공됩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 겁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서 2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월보다 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생산은 약 17% 급감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한 감소폭은 14년 만에 최대입니다. 경기 둔화 흐름이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작년 말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 통계에서 이때까지 받아내지 못한 세금은 약 102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지역은 서울, 강남입니다. 쌓인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은 부가가치세가 차지했습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둔 곳은 주요 기업이 몰려있는 남대문 세무서로 나타났습니다. 표준 보육 비용이 2019년에 비해 약 21% 상승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높아진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30일 2022년 표준 보육 비용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정원 50인 기준 어린이집 표준 보육 비용은 0에서 5세 평균 76만 2천 원이 됐습니다. 2019년 62만 8천 원에 비해 21%가 늘어난 겁니다. 무상 보육 비용 기준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주고 탄약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30일 양국 행위에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 24가지 이상을 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잔인한 전쟁을 지원하는 이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 장비를 받으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폭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음성 결과 조건이 24시간 항원 검사 음성 결과로 바뀝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시 주펑렌 대변인이 30일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가 31일 보도했습니다. 제3국에서 대만을 경유해 중국으로 오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최근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과 배편을 늘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국 튀르키예도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동의했습니다. 해당국 의회 27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30개 나토 소속국이 모두 동의해야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튀르키예 동의를 받아 나토 가입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핀란드의 가입으로 나토가 더 강하고 안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 용도로 돈을 지급한 의혹으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기소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30일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전직 포르노 배우에게 혼외 정사에 대한 침묵의 조건으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13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2024년 대선 레이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주말에는 봄 기운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5월 하순의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공기질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영향을 받겠고 대구에서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대구 24도, 부산 21도, 제주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마지막 날 전국 곳곳에서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이번 주말은 초여름만큼 더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세먼지를 제외하면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족과 나들이 한번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